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좌는 이제 기출이론 27번 이제 부동산 조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교재는 134페이지고 이제 핵심 포인트는 먼저 이제 조세의 의의와 분류가 있는데 조세의 의의와 기능은 이제 시험에 나와도 아주 이제 간단하게 나오는 거고 조세의 분류가 요즘 시험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 한번 점검해 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조세의 정가 기착이 여기서 핵심이죠.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주택의 이제 임대인 소유자가 자기가 전부 다 부담하지 않고 임대료를 인상시킴으로써 세금의 일정 부분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게 이제 정가인데 정가도 수요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이 크게 따라 달라지는데 그 관계를 한번 따져볼 거예요. 다음 이제 종종 나오는데 조세의 경제적 효과, 토지세 관련돼서 한번 점검할 거고 또 양도소득세 부과 시 공급 동결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 내용들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기출이론 1번 부동산 조세. 자, 이제 조세의 의의 정도는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조세의 기능이 가끔 시험에 나와요. 근데 이제 그냥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시험에 언급되는데 조세는 이렇게 어떤 고가주택이냐 저가주택이냐에 따라서 누진, 차등세율을 적용함에 따라서 소득 지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원 배분, 집가 및 주택 가격 안정, 주택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한다. 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요게 근래 시험에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시험도 그렇고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종종 언급을 해주는데, 자, 세금이 이제 부동산 관련된 세금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고 또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단계에서 처분하는 단계에서 내는 세금들이 구분이 되는데, 자, 일단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들은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가 있고 가지고 있는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가 있고 그다음에 처분 단계 시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이런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 시 내는 세금도 구분해야 되는데 또 근래 시험 보면 국세냐 지방세냐를 좀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 가지고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물론 나머지도 상속 증여세는 국세, 취득세는 지방세, 양도세는 국세 이제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게 좀 근래 시험이 잘 나와요. 보니까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종합부동산세는 뭐다? 국세다. 그래서 요거 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네. 다음 우리 이제 앞전 시험에서 이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2회 거. 자,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같은 질문은 처음 나왔는데 별로 이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읽으면 되는데 조세의 중립성은 조세가 시장의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인데 뭐 실제로 이러지는 않겠죠. 아무튼 그냥 1번 질문은 읽고 넘어가주면 되는 그런 질문. 자, 다음 2번.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부동산의 보유 기간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공급 동결 효과라는 용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공급 동결 효과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양도세를 부과하니까 이제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사람은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안 팔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정부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중과세를 하면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부담스러우니까 팔게끔 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끔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안 팔고 가지고 있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어서 시장에 기존 주택이 회전이 안 되면 시장에 공급이 안 나오면 결국 정부가 이제 살짝 뭔가를 여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도세 중과세를 좀 유예해 주겠다. 언제까지 팔면 또는 뭐 이렇게 또는 뭐 정권이 바뀐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냥 안 팔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 동결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이 생길 수 있겠죠. 네. 3번. 조세의 사실상 부담이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을 조세의 귀착이다라고 합니다. 좀 이따 이제 우리가 뒤에서 설명할 텐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부가 양도세를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양도세도 그렇고 뭐 재산세도 마찬가지 세금을 부과했는데 세금의 일정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조세를 만약에 30원을 부과했다. 근데 이 30원 중에 임대인이 임대료 10원을 올려가지고 30원 중에 세금 10원을 임차인에게 전가를 시켜버린다. 뭐 등등등 그런 내용들이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다음 4번.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으로 타인에게 전가될 수도 있고요. 맞고. 자, 5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는 맞는데 자, 재산세는 지방세가 맞아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아니고 얘는 국세죠. 국세. 그렇기 때문에 5번이 틀렸다.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인데
보유세인데 재산세는 지방세고 국세 종합부동산은 국세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다음 32의 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인데 한번 그냥 점검해 보려고요. 자,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이다. 맞고요. 2번 취득세와 증여세는 부동산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3번 양도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그 다음에 재산세는 지방세 4번 상속세 증여세는 누진세율 적용하고요. 예, 누진 구간이 있죠. 이제 증여세도 이제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초과해서 1억 이내까지는 뭐 10%, 1억 초과부터 1억 5천까지는 뭐 20%뭐 이런 누진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예. 다음 5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30일이 아니고 6월 1일이죠. 그리고 여기 틀렸다. 이렇게 답은 5번. 예. 다음 기출위는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이제 전가와 기착이란 게 있는데 이제 전가 기착. 자, 먼저 조세 전가 기착은 수요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제가 이 화면 넘어가고 다음 화면 때 그림으로 다시 종합적인 설명을 하고 여기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정부가 재산세를 만약에 부과를 했는데 임대인이 이 세금을 자기가 본인이 전부 떠안는 게 아니라 세금의 일정 부분을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전가를 시키는데 상대방이 탄력적이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조세 전가의 크기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만약에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1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반지하 1층이 있다. 반지하 1층에 갑돌이가 살고 있고 10층에는 을돌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반지하 1층은 보증금 300만 원에 월 40만 원씩 월세 내고 살아요. 이렇게. 근데 10층은 을돌이가 전체를 다 쓰면서 보증금 1억에 월 600만 원씩 내고 살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자, 우리 전에 이제 수요공급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다양하고 많으면 탄력적,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제한되면 비탄력적 이런 소리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보면 어디 갑돌이는 보증금 300에 월 40만 원씩 내고 살아요. 그러면 갑돌이는 이 주택을 벗어나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주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그러니까 대체제가 적으니까 갑돌이는 비탄력적. 다음 을돌이 보증금 1억에 월 600만 원씩 내고 살고 있대요. 야, 요 정도면 웬만한 데에서는 다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을돌이는 여기 말고도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많으니까 탄력적 이렇게. 자, 어디 임대인이 있어요. 임대인이 있는데 임대인이 보면 갑돌이도 임차인, 을돌이도 임차인이에요. 근데 임대인은 갑돌이한테 좀 이렇게 말도 함부로 하고 좀 이렇게 좀 심하게 하더라고. 야, 뭐 이름도 안 부르고 야라고 부르고. 갑돌이가 지방에 이제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집 앞에 쓰레기를 3일 동안 이제 놔두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갑돌이가 돌아왔어. 그랬더니 임대인이 노발대발하면서 너 집 앞에다 쓰레기를 3일 동안 방치해서 너 한 번만 그따위로 하면 너 쫓아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을돌이는 월세를 안 낸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임대인은 아니 갑돌이는 월세를 안 낸 것도 아닌데 임대인은 갑돌이한테 막 함부로 해. 왜냐면 임대인이 알아요. 갑돌이는 이 정도 보증금과 이 정도 월세를 살고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건데 우리 집을 벗어나서 이사 갈 만한 데가 마땅하지 않아. 갑돌이는 비탄력적이야. 그러니까 그 약점을 하는 임대인은 갑돌이한테 막 함부로 말도 하고 그런데 나쁜 놈이죠, 그죠? 근데 그러면 임대인은 갑돌이가 비탄력적인 걸 알기 때문에 세금도 상대적으로 갑돌이한테 더 많이 전가를 시켜도 갑돌이는 찍소리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음 반면에 을돌이도 임차인인데 임대인은 을돌이한테는 말을 굉장히 부드럽게 합니다. 말도 이렇게 사랑스럽게 부드럽게 한단 말이에요. 한 번은 을돌이가 집 앞에다가 쓰레기를 일주일 동안 놔두고 간 적이 해외여행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임대인이 그 쓰레기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대신 쳐주겠죠. 아, 우리 을돌이가 어디 여행을 갔나 보다. 내가 대신 치워줘야 되겠다 해서 대신 치워줘. 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을돌이는 나한테 한 달에 월세를 600씩 내주고 있는 을돌이는 조금만 기분 나쁘면 딴 데로 가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돌이한테는 함부로 못해. 그러면
탄력적인 을돌이는 유리하기 때문에 임대인도 세금을 많이 증가시키기가 어렵죠. 왜? 세금 많이 증가시켰더니 기분 나쁘다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탄력적인 사람은 유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세 부담이 적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이렇게 정리 끝낼게요. 자, 어디? 그래서 조세 부담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상대적으로 조세 부담이 적다. 반대로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상대적으로 조세 부담이 크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래요? 자,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작다.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다음 페이지 때도 한 번 더 점검할 텐데 조세 부담이 작다, 크다는요. 어느 일방이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같이 나눠내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써볼까요?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요는 탄력적이니까 유리하니까 조세 부담이 적고 공급자는 비탄력적이니까 불리하니까 조세 부담이 크다. 이 말은요. 소비자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게 아니고 공급자가 세금을 전부 다 내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는 유리하니까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고 공급자는 비탄력적 불리하니까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세금을 나눠서 부담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 근데 이제 만약에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을 작게 하는데 완전 탄력적이면 완전 유리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조세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럼 본인이 세금 다 안 내면 상대방이 조세를 전부 다 부담한다는 거. 다음.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근데 완전 비탄력적이면 완전 불리한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본인이 다 떠안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어디 다시 한번 할게요.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작다. 완전 탄력적이면 완전 유리하다 조세 부담은 본인은 전혀 없고 상대방이 다 낸다.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완전 불리하다 전부 본인이 세금을 다 부담한다 라고 이렇게 딱 정리해 놓고 그다음 요걸 볼게요. 여기서 우리 이제 부동산 조세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이게 많이 붙거든요.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용성과 우상향하는 공곡선을 가정함. 이 표현이 잘 나와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요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어디 칠판 좀 볼게요. 어디 잘 보세요. 수용선 1번 수용선, 2번 수용선, 3번 수용선. 자, 이 수용선 중에 어떤 게 우하향하는 수용선이죠? 어떤 게? 전부 다죠. 전부 다입니다. 요거는 좀 더 수직 쪽에 가까운 자 볼게요. 네, 요거는 좀 더 수직 쪽에 가까운 우하향하는 곡선. 얘는 좀 더 수평 쪽에 가까운 우하향하는 곡선. 그래서 우하향하는 곡선이란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요. 수직이나 수평이 아니다. 완전 탄력적이라 완전 비탄력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마저 그려볼게요. 공곡선인데 1번 공곡선, 2번 공곡선, 3번 공곡선. 어떤 공곡선이 우상향하는 공곡선이죠? 셋 다죠. 셋 다인데 상대적으로 1번 공곡선은 상대적으로 좀 더 수직에 가까운 공곡선. 3번 공곡선은 상대적으로 좀 더 수평에 가까운 공곡선. 그래서 공급도 우상향하는 공곡선이란 것은 수직이나 수평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바로 전 페이지에서 여기 해봤죠. 수요든 공급이든 수평 완전 탄력적이면 어느 일방이 세금을 다 부담하고 수요나 공급 어느 한쪽이 수직 완전 비탄력적이면 어느 일방이 세금을 또 다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여기처럼 아까 했던 것처럼 우하향하는 수용성과 우상향하는 공곡선을 가정함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금 부과하면 어느 일방이 다 내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탄력성이 크기에 따라서 일방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수요 공급자가 상호 분담 나눠서 낸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이거 좀 나중에 문제풀이 하거나 그럴 때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네, 볼게요. 현재 주택이 있는데 주택 임대료가 현재 10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100원. 근데 정부가 이 주택에 30원의 재산세를 부과한대요. 30원의 재산세를. 그럼 사실은 이 재산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라고 임대인에게 부과를 하는데 임대인이 30원 중에 자기가 20원을 부담하고 임차인에게 10원을 떠넘기겠대요. 떠넘긴 게 정가인데 정가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원래 임대료가 얼마였죠? 100원이었죠? 근데 임대인은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니까 이렇게 하겠대요. 임차인한테 야 이번 달부터 월세 10원 올릴 거야. 10원 더 내. 해서 월세를 올린대요. 그래서 월세를
임대료를 인상시킴으로써 임대료 일정 부분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정가입니다. 정가. 그리고 본인들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돈, 이게 귀착인데, 그래서 임대인이 부담하는 귀착분은 20원, 임차인이 부담하는 귀착분은 10원.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조세 정가거든요. 그럼 일단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주택이 만약에 15평짜리 주택이라고 가정할게요. 저번 달까지만 해도 15평짜리 주택 빌렸으면서 임대료를 100원을 냈는데 이번 달에도 똑같은 15평짜리 물건을 빌려 쓰는 거예요. 근데 임대료가 올랐죠.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똑같은 물건을 빌려 쓰는데 이번 달부터 임대료가 올랐어.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앞에 제대로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그러면 결국은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니까 임차인의 잉여소득이 감소하겠죠. 비싸지니까 임차 수요가 감소할 거예요. 당연히. 자, 그런데 여기서 임대인은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기 전에는 임차인한테 100원만 받았어요. 근데 이번 달부터 110원 받았죠. 그러면 임대인 통장 있죠. 통장, 임대 수입 들어온 통장. 임대인의 통장에 찍히는 돈은 저번 달보다는 커진 건 맞아요. 그러나 이 110원이 임대인의 온전한 소득이 아니죠. 이 110원 중에서 정부가 세금 30원 내라고 그랬잖아요. 110원에서 30원 빼면 얼마 남을까요? 80원 남죠. 80원.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임대 수입이 정부가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까지만 해도 100원이었는데 정부가 재산세를 부과하니까 실질 임대 수입이 80원 줄었어. 그럼 임대인도 결국은 저번 달에 비해서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니까 세금 중에 20원을 떠안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똑같은 논리를 접근하면 임대인도 똑같은 물건을 빌려주고 받는 실질 임대 수입이 저번에는 100원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실질 임대 수입이 80원을 줄었죠. 그러면 임대인의 세금 된 이후에 임대료 수입도 감소했어요. 그러면 임대인의 잉여소득 감소. 그러면 수요 감소, 공 감소, 거래 감소, 경제적 또는 사회적 후생 손실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일단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다음, 이제 평범한 보통의 시험이라면 여기서 더 이상 안 나와요. 여기서 끊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가끔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까탈스러운 문제가 자주는 안 나오는데 가끔 나올 때는 이 방법을 쓰면 좋아요. 자, 정부가 조세를 부과할 경우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이겁니다. 정부가 조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절대로 임대료 하락이라는 상황은 만들어질 수 없는데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임대료는 누가 내는 거냐면 임차인 소비자가 내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월세가 100원이었어요. 근데 정부가 조세를 30원 부과해.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세금의 일정 부분은 임차인이 떠안으니까 종전보다 임대료가 상승하는 게 보통의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극단적인 경우라고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정부가 조세 30원 부과하는데 월세가 100원이었어요. 30원 부과하는데 임대인이 30원 세금을 몽땅 다 떠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임대인이 몽땅 세금을 다 떠안는데 그러면 임차인은 저번 달에 월세 100원 내고 하나도 조세 부담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월세를 그냥 얼마 내면 돼요? 100원 내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전혀 없다면 임대료는 저번하고 동일한 것이지 세금을 부과했는데 세금 부과 때문에 임차인에게 뭔가 이익이 생겨서 임대료가 하락한다? 절대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조세를 부과했는데 임대료가 하락한다? 그럼 볼 것도 없이 무조건 틀렸다 하시면 돼요. 하나 더. 조세를 부과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임차인도 임대료 부담이 커지니까 임차 수요가 감소하고 임대인도 실질적인 임대 수입이 줄어드니까 임대 공급이 감소하는 게 일반적인데 만약에 또 극단적이라고 하면 방금 전 그 상황 그대로 원래 수요선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상태에서 정부가 조세를 부과했는데 임대인이 세금을 다 떠안았대. 그럼 임차인은 정전하고 변화가 없죠. 그럼 수요선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수요선이 그대로 있는 거지 조세를 부과했는데 소비자에게 뭔가 이익이 생겨가지고 수요가 증가했다 이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공업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공곡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우상향.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우상향 맞죠? 이렇게. 자, 그러면 공곡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조세를 부과한다 이겁니다. 조세를 부과하는데 만약에 공급자가 세금을 전혀 떠안지 않게 되는 상황이라 한다면 그냥 공급은 저번하고 똑같은 것이지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 세금 때문에 공급자에게 뭔가 이익이 생겨서 공급이 증가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잘 써먹으면 아주 좋아요. 자,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조세를 부과했는데 조세 때문에 임대료가 하락하는 상황은 있을 수가 없다. 두 번째,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조세를 부과했는데 조세 때문에 수요 공급자에게 이익이 생겨가지고 수요 공급이 정점보다 증가한다. 이런 상황도 절대로 생길 수가 없다는 거.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면 돼요. 네. 자, 어디 우리 26번. 자, 기출문제 26에 자, 주택 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대한 경제적 후생 변화로 틀린 거. 자, 여기 보세요. 우상향하는 공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함. 이 말은 수요나 공급 중에 어느 한쪽이 수직이나 수평이 아니다. 즉 세금 부과하면 세금의 일정 부분은 소비자가 떠안고 세금의 일정 부분은 공급자가 떠안는다. 지금 이 말이에요. 가볼게요. 자, 이렇게. 자, 1번, 2번. 1번. 수요 곡선이 공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래. 2번. 공급이 더 탄력적이래. 자, 수요가 공급보다 더 탄력적이면 탄력적인 수요자에 비해서 비탄력적인 공급자 부담이 더 커진다. 맞죠? 2번.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래. 그러면 탄력적인 공급자에 비해서 비탄력적인 수요자 부담이 더 커진다. 당연하겠죠. 1번이면 맞고. 다음.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죠. 왜? 수요선이 우하향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 그 말은 세금의 일정 부분을 소비자가 떠안는다 이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탄력성이 크기에 따라서 정전보다 세금을 많이 떠안느냐 덜 떠안느냐는 나중 문제고, 아무튼 세금의 일정 부분을 소비자가 떠안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니까 소비자 잉여소득은 감소하겠죠. 4번. 공급자가 받는 실질적인 세후 가격이 하락하죠. 예, 왜? 공급자도 우상향하는 공곡선이라고 했으니까 공급자도 세금의 일정 부분을 떠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도 실질적으로 받는 세후 수입이 줄죠. 그러면 생산자, 공급자 잉여소득 감소. 그래서 수요 감소, 거리 감소가 나타나거든요. 따라서 5번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 부분은 정부에게 기속돼. 그거 당연하죠. 정부가 챙겨가니까. 근데 정부가 그 세금을 챙겨가되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면서 거래가 감소해서 경제적 손실은 발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렇게. 다음 이제 조세의 경제적 효과 이제 먼저 토지세의 경제적 효과 볼게요. 토지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 수직이죠. 수직.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인 지주가 세금을 다 떠안거든요. 그래서 토지세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 지주인 토지 소유자 공급자가 세금을 전부 다 떠안아. 따라서 조세 전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원 배분에 왜곡이 없는 효율적인 세금이다.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두 번째. 이제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율은 있는데, 이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미국의 사회사상가인데 토지에서 발생되는 지대소득은 불로소득적 잉여래요. 그래서 국가가 이 지대소득, 불로소득인 지대를 100% 세금으로 징수하면 토지세 하나만으로도 국가의 모든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외 나머지 세금은 철폐해도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토지 단일세율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왜 지대를 국가가 100% 세금으로 징수하자고 했냐면, 토지에서 발생되는 지대소득은 지주는 땅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동을 하지 않고도 토지세 수입, 지대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대를 잉여로 받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한 거죠. 다음 이제 양도세. 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니까 오히려 거래를 미루는 공급 동결효과가 나타난대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양도세를 중과세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빨리 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사례가 좀 많죠. 그 양도세를 중과세하면서 이제 정부가 유예기간을 줘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뭐 2월 1일이라고 할까요? 오늘이 2월 1일인데 정부가 한시적으로 한 달 동안 이달 말까지 2월 28일까지 처분하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 그 이후부터는 양도세 중과세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정부 생각에는 양도세 안 맞으려면 주택을 미리 팔려고 내놓으면 시장에 기존 주택의 회전이 나타나잖아요. 공급이 나오니까. 그래서 주택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사람들이 이거 안 팔아 버린대요 오히려. 그래서 안 팔고 계속 버티다 보면 정부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양도세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정책이 나오든지 아니면 또 정권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제도가 바뀌잖아요. 이 정권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식의 반응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도세를 부과했는데 오히려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주택 공급이 동결 묶여버려요. 이제 안 나와 시장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동결 효과 나타난다면 기존의 재고 주택의 회전에 의한 공급이 시장에 안 나와. 그러면 결국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 그래서 동결 효과도 은근히 한 번씩 시험에 나와요. 개념하고 동결 효과 결과 결국 주택 가격은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요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디 감정평가사 기출 문제 좀 볼게요. 다음과 같은 지대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는 자 이제 보면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매년 나오죠. 매년 몇 개씩 나오는데 진짜 한 문제 두 문제만 해도 그게 어디에 엄청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보는데 근데 이제 약간 보면 이제 같은 뭔가 나온다 하더라도 좀 표현이 다르거나 그런 것들이 은근히 좀 있어요. 일단 볼게요. 지대는 자연적 기회를 이용하는 반대급부로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를 보았다. 자, 이런 표현은 아직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나오진 않았어요. 모르면 넘어가. 두 번째, 토지 지대는 토지 이용으로부터 얻는 순소득을 의미하며 이 순소득은 불로소득적 잉여를 하였다. 다음, 토지의 몰수가 아닌 불로소득인 지대의 몰수라고 주장하면서 토지 가치에 대한 조세, 토지 조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있다. 누구죠?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이론. 답은 3번이 되겠죠? 네. 자, 28번.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하향하는 수익성을 가져간대요. 그러면 세금 부과하면 세금의 일정 부분은 소비자가 떠안겠죠? 네. 자, 1번 약간 좀 애매한데요.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 수요가 가격은 자 일단은 세금 부과할 때 수요가 증가한다면 안 돼요. 그래서 수요는 일단 감소하는 건 확실하게 틀렸고 여긴 틀렸고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자, 요 가격을 임대료로 봐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주택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다고만 했고 그 이후에 뭐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 임차인이 들어가 가지고 그 임대료를 말하는 건지 그냥 매매 가격을 말하는 건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온전하게 주택 가격이라 하면 수요가 감소하면 결국 주택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임대차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 살고 있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세금의 일정 부분을 임대료에 반영해서 임차인에게 전가를 시키기 때문에 임대료라고 한다면 이 가격을 임대료로 해석한다면 또 임대료가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어리버리하게 문제가 구성이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요 뒤쪽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금 부과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한다. 딱 여기서 틀렸다라고 딱 정리를 해버리세요. 요 밑에 두 번째 줄까지는 가지 마세요. 네. 다음 2번.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공급이 잠깐만. 제가 그랬죠. 방금 전에 이론 강의할 때 보통의 시험이라면 이런 질문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세금 부과할 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세금 때문에 임대료가 하락한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세금 때문에 수요 공급이 증가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까 설명했죠. 그러면 공급이 증가한다면 틀립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하락한다면 틀려. 예, 그래서 공급은 감소하고 세금의 일정 부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임대료는 상승하겠죠. 예, 틀렸다. 3번. 취득세율을 낮추면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3번 틀렸고 4번. 공급 동결 효과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 공급이 증가. 아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어요. 동결 효과는 그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하면 예, 주택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예,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안 팔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시장에서 공급이 동결락. 시장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고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를 동결 효과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습니다. 다음 5번.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 0. 자, 이건 완전 비탄력적 수직이죠. 그러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수직이면 결국 조세 부과 시 토지 소유자가 세금을 전부 다 부담하죠. 지주가.
그래서 조세 정가가 나타나지 않는다. 답은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조세를 했는데 조세 파트는 이제 시험에 여러 문제가 나와요. 이제 여러 번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이제 내용상으로 이제 잘 나오는 게 방금 했던 조세 정가 기차 그리고 이제 동결효과 뭐 이 정도 개념이고 근데 요즘에는 시험에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재산세 뭐 종합부동산세 봤는데 이게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냐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냐 국세냐 지방세냐 구분하는 거 있죠. 그게 또 은근히 좀 시험이 잘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 내용들까지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강좌 때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